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자, 오늘은 소개를 해주셨죠? 네, 소개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한겨레 신문에서 소속돼 있으나 네, 저희 세종특파원. 저희 생각에는 세종특파원. 맞습니다. 뭐 본인은 뭐 니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기획재정부 동향부터 네, 시작해서 세법 가지고 기재부가 만지작만지작하는 거 어떤 내용인지 네, 이제 그런 거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들어보려고요. 한겨레 신문의 박종호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입니다. 자, 오늘도 세금 이야기. 네, 부가가치세를 정부가 올린답니까? 제가 지금까지 여기 출연하면서 네. 쭉 각종 세목의 감세를 다뤘었잖아요. 네. 뭐 처음 시작했던 게 법인세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득세를 했고, 이후에 이제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다시 다뤘었는데, 네. 부가가치세를 하지 않았으나 사실은 이 부가가치세도 저희가 항상 내고 있는 세금이잖아요. 뭔가를 살 때마다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실 소비세니까.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도 정부가 감세를 하고 있다. 네. 현 정부가. 그러면 이 감세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의 실생활에 뭔가 도움이 되고 있는 걸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엔 부가가치세 얘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아, 부가가치세도 감세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감세하려면 부가가치세 세율이 지금 10%인데 그걸 네. 9나 8이나 7이나 6으로 만들면 감세인 건데 맞습니다. 그거는 안 건드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세율을 건드리는 게 맞는데요.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역대 정부마다 크게 달라지지 않고 고물가 시기 때마다 내놓는 대책 중에 단골 메뉴, 약방의 감초 같은 메뉴 3종 세트가 있어요. 혹시 네. 알고 계신가요? 유류세. 네, 맞습니다. 가장 요건 뭐 대표적인 게 항상 유류세. 하는 거죠. 맞습니다. 기름에 붙는 세금 보통 이제 고유가 시기에는 뭐 물가가 이제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기름값도 비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름값이 물가를 견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먼저 손대는 건 일단 유류세 인하고요. 그 다음엔 수입품 관세 인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부가세 감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MB 정부 때도 그랬고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두 정부가 지금 공통적으로 정권 초에 고물가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정부도 출범하자마자 내놓은 5월 물가 대책과 6월 세제 개편안에 모두 물가 하락을 위한 부가세 감면 그런 방안들이 들어갔었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크게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대책에 이제 분명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의 부가세를 감면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먹는 포장김치, 된장, 고추장 등을 내년까지 부가세를 면제하겠다. 다음으로 네.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기저귀 분유가 지금 현재 올해까지 부가세가 면제예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를 앞으로는 영구 면제로 바꾸겠다라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 들어갔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2%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3%TV가 부가세 감세 대상이에요. 에이, 아니에요. 우리 부가세 많이 내요. 매출의 10% 냅니다. 그러니까 10%가 아니고 정확히는 3%가 구글로부터 받아들이는 이익에 대해서는 네. 그 매출에 대해서는 서비스 대가에 대해서는 부가세 0%를 내고 있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것인지. 왜냐면 이게 제가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같이 한번 다뤄질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래서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듣게 됐어요. 물론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이런 방안엔 부가세 감면이라고만 들어갔지만 네. 부가세 감면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부가세를 감세하는 방식을 놓고서 네. 기재부 안에서 좀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쪽이 주장하는 게 반영이 안 되는데 어떤 논쟁이었냐면 현재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공급 가격의 10%잖아요. 우리나라 부가세는 세율이 10%니까요. 단일 세율이거든요. 네. 근데
그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서민들 물가 고통도 좀 심하고 구매력 보조도 좀 필요하니까 네. 부가세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깎아주자 라는 주장을 펼쳤고, 세금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아니다, 적당히 하자, 니네가 그렇게 하자고 막 하는 대로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 둘 두고 다퉜다고 하는데 네. 이걸 조금은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가세를 깎아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면세가 있고요, 면세 또는 면제라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는 영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영세율은 세율이 0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소득세를 낼 때 소득세율이 12%, 그럼 내 소득의 12%를 세금으로 낸다는 건데, 네. 부가세 10%인 거 세율을 10이 아니라 0을 적용하자, 매출에 곱하기 0을 하자라는 네. 거고. 그러면 그런 궁금증이 생기죠. 면제가 같은 게 아닌가? 면제랑 0을 곱하는 거랑 뭐가 다른 거지? 왜 이걸 가지고 다퉜다는 거야? 기재부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나? 그 부가세를 영세율로 해서 0%로 할 건지, 네, 부가세를 면제해 줄 아예 건지, 면제할 것인지 그걸 가지고 싸운다고요? 다퉜죠. 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면제로 결정이 났습니다. 영세율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야? 주장을 한쪽에선 영세율이 부가세를 그러니까 상품 가격을 확실하게 많이 깎아주는 방법이니까 영세율을 하자. 영세율이 더 많이 깎아주는 거다. 좋은 감세다. 큰 감세다. 효과가. 라는 주장을 펼쳤던 거고, 반대쪽에선 아니다, 그냥 면제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다. 라는 거였고, 그 차이는 어떤 건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부가세 과세 구조를 그러면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가세를 뭘 살 때마다 항상 내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영세율과 면제의 차이를 이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선 부가세 과세 구조를 한번 봐야 되는데, 혹시 네.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세무사를 좀 준비하셨거나 네. 아니면 사업하신 분들은 이걸 확실히 아십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많이 써보셨거나 받으셨기 때문에. 해봤으니까 네, 개념을 맞습니다. 알죠. 네. 예. 근데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도 일단은 한번 뭐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네. 이 사례를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어떤 제품이나 뭐 서비스의 가치가 늘어날 때 그 늘어난 가치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치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맘모스빵의 부가세의 과세 구조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걸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야, 맘모스 빵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맛있죠. 맘모스빵을 왜요? 아시나요? 맛있죠. 그러니까 겉에는 소보루로 되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원래는 딸기잼이 있는 게 잼 기본이었는데 같은 게 들어가 있죠. 요새는 치즈와 뭐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죠. 밤도 들어가고. 크기는 아기 베개 정도 되는 크기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땐 이걸 굉장히 발바닥빵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유가 곰발바닥 정도의 크기라고 기억을 하는데요. 네. 지금은 발바닥빵이라는 게 다른 종류의 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저만 알고 있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요 빵을 곰발바닥 정도의 크기인 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맘모스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네. 우선 농부께서 밀을 재배하시고 그걸 가지고 밀가루를 만들고, 네. 그 빵집에서 빵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프로와 안승찬 기자께서 맛있게 먹는, 이런 한 4단계 정도로 크게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부가세 과세 구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어려운 말로 전단계세 공제법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이 판가격에 부가세 곱하고 그 부가세랑 네. 에서, 그 다음에 내가 요거를 이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산 금액의 부가세를 뺀 금액만큼을 네. 내가 이 낸다는 생산자가 거죠? 낸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보면, 다시 요 구조를 한번 보면, 이 밀을 만드신 분이 밀가루 만드는 분한테 1,000원에 팔았어요. 자기가 재배한 밀을. 네. 그러면 10%인 부가세가 붙잖아요. 네. 그만큼을 이 밀가루 만드시는 분은 이분께 1,100원을 주고, 1,100원을 주고 사오고. 네, 1,100원을 주고 사오고, 그리고 이 농부는 국세청에 100원을 100원을. 냅니다. 대신 걷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이분이 네. 실제로 낸 세금은 없죠. 네. 뭐 지워지니까. 다음 밀가루 만드시는 분이 빵집에 그걸 넘길 때 네. 3,000원에 팔았다고 쳐봐요. 네. 그럼 부가세 10% 300원에서 3,300원. 그러니까 3,300원 3,000원에 가격표는 3,000원이라고 하지만 3,300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판매 가격은 3,300원인 거죠. 빵집으로부터. 네. 그래서 300원은 네, 그 국세청에 낸다. 300원 국세청에 주고, 자, 여기서 요걸 할 수 있어요. 환급.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내가 이 밀을 살 때 부담했던 부가세 100원, 요걸 지워줘야 되잖아요. 요걸 네. 지워줘야 내가 실질적으로 내는 부가세가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걸 전 단계 세공제법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특히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제 장치가 이런 생산자 단계에는 있는데 네. 이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하시는 분이니까 이분들은 세금을 내셔야 하는 분, 부담하셔야 하는 분들, 이 앞에 생산자들은 국세청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 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세금을 사실상 안 냈고 하나도. 대신에 마지막에 소비자인 2%와 안승찬 기자께서 맘모스빵을 5,500원에 부가세 500원을 포함한 5,500원에 사고 500원 환급을 못 받으신다.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이게 이제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를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인데 네. 면세라는 건 아예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 단계로 넘어갈 때 요거 없어지는 공급 가격 5,500원이 되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선 어떤 하나의 불이익이 생기냐면 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되는 게 있었는데 아예 부가세 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되니까 환급이 안 되는 이분은 거구나.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실은 요게 지워지고 요게 지워져서 이분은 난 부가세를 안 냈네 그냥 대신 걷어서 납부만 했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여기선 환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실질적으로 300원을 더 부담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분 입장에서는 빵집 최종적으로 빵집에서는 최종적으로 빵집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원래는 300원을 국세청한테서 받았는데 못 받았으니까 밀가루 산 값에서 10%인 300원은 네, 네.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부가세 적용 대상이 아예 아니게 됐으니 그럼- 전 단계에 내가 사온 것도 공제를 못 받는 걸로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5,500원에 팔던 맘모스빵을 네. 500원이 부가세이기 때문에 원래는- 5,500원에 네. 팔았는데 원래는 500원 아예 물리지 말라고 면제를 해준 건데 그러면 5,000원에 5,000원에 팔라는 팔아야 건데. 되는데 억울하니까 5,3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10%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한 5% 정도가 가면 되는 거죠. 아. 그게 부가세 면제이고 그게 부가세 면제 부가세를 아예 면제하다 보니 환급을 못 받는 거. 근데 영세율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가세 10%를 곱해서 500원이 나온 거잖아요. 이게 근데 만약에 5,000원에 0%를 곱하면 빵원이 되잖아요. 빵원이 되는데 이분은 이 부가세 제도를 그대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급은 또 받아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선 영세율일 땐 내가 500원을 깎아줄 수 있어. 그러나 면제일 땐 요 300원 나 환급 못 받은 거. 그러니까 밀이나 요거만큼은- 밀가루는 영세율이 아니고 네. 최종적으로 맘모스빵만 영세율을 적용시켜주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최종 소비자한테 넘어갈 때의 제품에 그것만 영세율을 해주면 네. 나는 5,500원을 받아서 500원 내던 거를 안 내도 되고 네네 그러나 밀가루나 밀은 영세율이 아니니까 네 그대로 환급은 받고 3,300원에 사와서 맞습니다. 3,300원을 네 국세청이 나한테 다시 돌려주고 생산자한테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이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크니까 우리 네. 영세율을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기재부의 한쪽에서는 주장을 했던 것이고 다른 쪽에선 그러니까 세금을 좀 잘 아는 쪽에선 영세율 안 돼. 영세율 하지 말자. 그냥 면제 정도만 해도 국민들이 잘 뭐라고 안 할 것 같은데 뭐 할 만큼 했네. 뭐 부가세 감세했으니까 뭐 그 정도면 노력했네라고 생각해 주지 않겠어? 네. 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거 이해됐어요?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가세 면제인 경우에는 빵을 만든 사람이 맘모스빵을 하나 팔았을 때 면제를 하게 되면 매출이 5,000원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300원은 원래 환급받아서 네, 원래 매출은 5,300원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근데 그게 헷갈리네. 내가 안 내고 환급도 안 받으면 네. 이거는 영- 부가세 면제. 영세율. 부가세 면제. 환급도 못 받으면 면제 또는 면세. 네, 면제. 네. 그러니까 부가세 자체가 없어. 환급이고 뭐 내고 뭐 없어요. 나가는 거 부가세 없어. 이제 사라졌어. 나는 없어. 부가세가 뭐야? 내가 사온 건 난 부가세 냈는데 난 그거 돌려받고 이런 제도도 부가세가 아예- 뭐야라고 하는 게 부가세 면제. 맞습니다. 부가세 영세율은 네, 나는 손님한테 받아서 그 중에 10%를 부가세로 내야 되는데 그거 안 내고 네, 나한테만 영세율이니까. 네, 그러나 나한테 밀가루 납품한 업자는 네, 영세율이 아니니까 네, 나한테 3,300원에 팔았다면 나는 네. 300원은 네. 환급받을 수 환급받을 있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모든 프로세스에서 다 부가세를 하지 마라고 하면 그건 면제. 면제. 네, 너 마지막에- 맘모스빵 파느라고 고생이 많다. 네, 네. 너만 면제. 면제. 이거는 영세율이라는 네, 거죠. 영세율. 맞습니다. 네, 제가 요 다소 기술적인 얘기고
정말 알만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법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우리가 정부가 물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면서 부가세 감세라는 조처를 취했을 때 네.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재부가 한쪽에서 세금을 잘 아는 이들이 부가세 영세율 효과 별로 없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면제도 해봤는데 그만큼 가격이 안 내려가더라. 그럼 왜요? 부가세 감세가 실질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가 많이 해봤는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굳이 니네가 그냥 생각할 때는 2%께서 이해하신 것처럼 영세율 하면 10%를 내릴 수 있고 면제를 하면 5%밖에 못 내리는 거구나 라고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돼. 하지 마. 그냥 안 하는 게 사실 더 이런 나을 수도 있어. 거는 정부가 물가 오르는데 뭐 할 거 없어? 라고 할 때 네. 뭐 하는 척 하느라고 할 수 있는 카드이긴 하나 네. 영세로 하든 면제로 하든 효과가 없다. 그냥 맘모스빵은 5,500원에 팔릴 거야. 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원래도 5,500원에 팔았고 네. 사람들은 맘모스빵이 5,500원이라도 사 먹는데 네. 그러니까 5,500원에 파는 게 매출을 극대화하는 가격이라는 걸 빵집 주인이 알고 파는 건데 네. 그런 빵집 주인한테 네. 야, 너 세금 좀 깎아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5천원에 팔진 않죠. 그럼 나도 국가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았으니 나도 내 재산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5,000원에 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냥 그리고 그 세금만 빵집 주인한테 가는 거지.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런 부가세 감세 조처를 취하고 있는 품목들이 기존에도 꽤 많았거든요. 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면 왜 그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거니? 그걸 왜 두고 있는 거야? 없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판매업자만 배를 불리는, 소비자한테는 별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그 정책을 왜 굳이 둬야 하는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부가세 감세라는 건 사실은 세금이 이런 그 부가세를 저희가 이제 역진적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소득이 많은 분이든 적은 분이든 세율을 10%를 받으니까 똑같죠. 적용받으니까 사실 그 세금에 내는 금액을 소득에 견져서 보면 저소득인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감세 조처를 해요. 면제가 특히 대표적인데 그래서 혹시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에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으로 들어와 있는 품목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좀 취약계층이 많이 써야 하는 기초생활 필수품, 예를 들면 뭐 미가공 식료품, 뭐 가공을 막 비싸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원천적인 먹거리, 배추, 시금치, 네. 당근, 네. 파. 그다음 요 생리대 같은 경우엔 2004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크게 논란이 되면서 저소득 학생들의 뭐 이런 구매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걸 하면서 좀 대승적으로 당시에 네. 이게 면세 품목에 들어왔고 예. 그리고 국민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병원비 낼 때는 저희 부가세 면제돼요. 실제로는 부가세 물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부가세를 뭐 그렇게 완전히 아예 안 내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마진으로 흡수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병원비, 처방약값, 그 다음에 부가세 없다. 모든 공공교육이랑 사교육비도 학원비도 지금 부가세가 면제예요. 면제로 들어와 있어요. 다음에 문화 관련 문화생활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신문 많이 보면 신문 보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부가세 안 물리고 네.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 그러면 이런 품목들이 이렇게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에 들어왔는데 과연 들어온 지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뭐 생리대가 지금 들어온 지 거의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게 그러면은 가격이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궁금증을 좀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멋진 생각이네요. 네, 그래서 요런 멋진 생각을 하신 분이 실제로 좀 젊은 학자분이 계셨고 국책연구기관에 네. 그분이 이제 지난해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한번 보면
그분이 이제 이 많은 품목 중에서도 특히 최근에 부가세 면세 항목에 들어온 게 생리대와 기저귀거든요.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건데 기저귀 분유는 이제 앞으로 영구 면제로 이번 정부 들어와서 네. 얼마 전에 6월에 영구 면제를 하기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처음으로 부가세를 면제했을 때의 가격 변화 추이를 이분이 한번 관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가세를 면제했더니 가격이 내리진 않더라. 대신에 오르지도. 다른 품목 가격이 면제 대상이 아닌 다른 품목 가격이 막 무섭게 뛸 때 조금 덜 오르더라. 사업자가 뭐 양심에 찔려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가격은 그분이 결정하는 거니까 판매 네. 제조하시는 분이. 근데 조금 덜 오른 효과 정도가 있었다더라 라고 분석을 했는데 네. 그러면 왜 부가세를 감세했을 때 이런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아까 2%가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2%입니다. 네.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보면 매출이 줄어드는 거. 저도 보고서를 보면서 깨닫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와 외국의 이제 음식점을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우리나라의 음식점 가격, 메뉴판에 써 있는 가격은 포함돼 있죠. 부가세를 포함한 판매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식품위생법상 그렇게 돼 있거든요. 판매 가격 부가세를 포함해서 써라 그렇죠. 라고 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분리해서 소비자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아,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 네, 예. 어려워요. 근데 외국은 별도죠. 부가세를 뺀 공급 가격을 거기다가 써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영수 중에 부가세가 얼마였다. 그래서 네가 실제 낸 돈은 얼마다. 메뉴판에 있는 것보다 음. 20% 정도 더 비싸. 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놓으면 부가세가 만약에 감세가 됐을 때 빠지죠. 메뉴판 가격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음.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게 그냥 뭉쳐있기 때문에 파는 사람 맘이라는 거예요. 알기가 어렵고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건 이제 소비자의 관점이었고 공급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선 부가세라는 건 사실은 실질적인 세금의 부담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판매한 가격에서 받았던 부가세는 국세청에 내고 살 때 부담한 부가세는 환급받고 이런 네. 구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부가세도 왠지 내가 번 돈에서 떼주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한테 5,000원 받으면 500원을 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가세를 내려도 그 인하액만큼 세금이 내려간 만큼 마진으로 흡수하더라. 라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고 그리고 기재부의 생각도 같아요. 그러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신제품을 출시했다거나 또는 뭐 생리대에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다거나 라는 뭐 또는 뭐 친환경적인 뭘 강화했다거나 이런 걸 하면서 가격을 올리는데 여기엔 인하된 부가세가 적용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새로운 뭐가 추가됐기 때문에 올라간 비용이 돼 있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가격은 올랐고 그러니까 생리대를 5,000원에 팔다가 네. 부가세 면제라고 하면 4,500을 팔아야 4,500원으로 일단은 내려주는 척을 해야죠. 네. 안 그러면 욕먹으니까. 네. 그러나 뭘 시장에서는 5,000원일 때 가장 매출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저 네. 5,000원에 그렇죠. 팔아도 사람들은 5,000원에 사기 사가니까. 때문에 네. 5,000원에 팔아도 되는데 네. 4,500원을 일단 내리는 신용을 했으니 네. 그걸 다시 올리면 안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뭘 프리미엄 얻는 거죠. 생리대 네. 이래서 5,000원짜리 또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 5,000원짜리 사고 슬쩍 4,500원짜리 뭐 품절 내지는 네. 단종 이러면 네. 다시 5,000원으로 가는. 네.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그러면 자료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봤었던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예를 들면 이제 그 기저귀 같은 건 2009년에 면제가 적용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전부터 돼 있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교육비 지출이 우리나라가 연간 한 20조 정도 되는데 그게 전부 지금 부가세가 공제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예전에 들어온 것들이 지금도 뭐 어떤 형평성이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여전히 맞는가 라는 문제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부가세를 뭐는 어떤 건 깎아주고 어떤 건 깎아주지 않는 것의 기준이 너무 모호한 것 같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면 만약에 고사리가 있는데 그 고사리를 데쳤어요. 물에. 네. 그러면 이건 가공을 안 했잖아요. 살짝 데쳤으니까. 살짝 데쳤으니까. 안 그러면- 데친 거랑 마찬가지니까 네, 요거는 그래서 부가세를 적용받지 않고 거의 고사리 그대로. 네, 고사리 부가세만 그대로니까 이제. 아니, 뭐 네. 이런 것까지 부가세를 물리냐? 이건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두루두루 가격을 낮춰줘야지. 배추처럼. 네, 근데 삶았어요. 음. 뭐 비닐 포장은 같이 돼 있는데, 근데 이거 삶으니까 가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치겠다. 이거는 필수품은 아니지 않냐? 삶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부가세 10%를 매겨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면 이런 류의 논쟁은 외국에서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영국의 굉장히 특이했던 사례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자파 케이크라는 과자예요. 네. 한눈에 봐도 과자죠. 네. 이름은 케이크예요. 근데 영국은 되게 특이하게 영국도 우리와 비슷한 부가세 면제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 제도의 목적은 취약계층 지원, 뭐 보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인데 영국은 과자는 부가세 세율이 20%, 케이크는 필수품이다. 케이크는 0%래요.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크는 필수품이니까. 네, 케이크는 사람들이 필수품. 먹고 사는 식량이니까. 아, 그렇죠. 거기는 이제 영국에선 항상 그 식후나 이럴 때 그쵸. 차와 케이크를 먹는 게 네. 아주 보편적이니까. 근데 이 과자는 다소 모호한 게 이름은 케이크고 동시에 케이크 과자야. 모양이지만 누가 과자야. 봐도 과자예요. 저 종이 상자에 들어가 있기 쿠키. 때문에. 예. 그래서 영국 과세 당국이 영국 국세청이 처음엔 이걸 그래도 이름이 케이크인데 영. 그래서 부가세율을 0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누가 봐도 과자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과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과자로 보고 다시 세율을 20%를 부과했어요. 그러면 네. 이 회사의 입장에선 되게 억울할 거잖아요. 그렇지. 케이크와 과자가 네. 차이가 뭐냐.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이 과자의 모양을 봐라. 케이크 모양이다. 초코가 위에 올라가 있고 밑에 밀가루가 깔려 있는 이 구조는 케이크와 같다. 네. 이 과자의 실질은 케이크다. 라고 모양만 소송을 과자다. 걸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이 과자의 부가세율은 0%가 됐어요. 아. 케이크라고 인정을 받았다. 아, 네. 기준이 애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 텐데 재밌네. 모든 학원비는 부가세 감세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면제 대상. 얼마나 실제로 그걸 우리가 감면받고 혜택을 누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네.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걷어야 될 세금을 안 걷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건데 우리 위즈덤 칼리지는 세금 다 내는데 오건영 경제 강의도 다 세금 내고 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부가세는 낸다고요. 알아봐야 되겠다. 아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내실 거라고 그게 안 알고 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우리 그 클릭 수당 나오는 광고 수익 배분 거기에만 세금이 안 그거는 뭐 그게 교육이거나 사교육이거나 뭐 그런 건지 따져봐야 되니까. 그거 제 생각에는 그거는 광고 매출이니 네. 당연히 부가세 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런데 그런가? 교육 상품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는다. 마치 네, 네, 네. 농식품이나 혹은 뭐 생리대나 이런 것처럼 네. 그런 거라면 위즈덤 칼리지 네. 교육 상품 누가 봐도 교육 상품이지. 저희도 소송을 그러면 근데 아마 저희가 업이 학원업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학교 아, 재단이거나 그래야 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게 그렇구나. 받아야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액과외라든가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까지 그런 걸 적용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정부에 등록한 것만 해주고 잠깐 돌아가면 제가 이 얘기를 할 틈이 없을 것 같아서 3% TV가 네.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안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네. 그 구조는 다소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인데 왜 영세율을 적용하냐면 원래 영세율은 왜 부가세에다 세율을 10%가 아니라 0%를 적용하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네. 수출을 할 때 그 나라도 소비세가 있을 거잖아요. 미국은 부가세가 없고 소비세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네. 어쨌든 이제 사실상 어쨌든 부가세의 부가세. 역할을 하는 부가세인데.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출을 할 때 부가세 10%를 물려버리고 영국 뭐 미국이 부가세가 5%라고 쳐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비싸질 거잖아요. 그래서 현지의 부가세를 적용하고 우리나라에서 0을 매기자 네. 라는 목적 때문에 주로 수출 상품에 그렇게 되는데 유튜브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은 댓글을 한글로 달아주시지만 네. 이 3% TV 그리고 제가 출연해서 이 하는 콘텐츠의 최종 소비자는 구글이에요.
구글이 최종 소비자 구글이다. 구글이 네. 이것에 대한 아, 대가를 지불하는 최종 소비자는 구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한테 영상을 납품한 거다 이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음. 그 기준에 견져서 이것은 외국에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지만 구글한테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 네. 정확히는 아마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의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광고 수익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서비스의 대가를 지급받고 계실 텐데 그것은 최종 소비자가 우리나라 시청자가 아니라 구글이다. 돈을 내는 구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구글이 있는 구글의 법인이 있는 곳에 부가세율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내는 게 맞다. 매기는 게 맞다. 우리가 한국에선 미국에 안 가서 낸다. 리바이스 청바지를 사면 미국인들은 1달러에 사는 걸 네. 우리는 1달러의 부가세 소비세를 면제받죠. 네. 텍스 리펀드라고 해서. 그쵸. 네. 너는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니까. 네. 니네 나라 가서 해라고 해서 면제가 되듯이 네. 우리도 구글이 우리한테 사가는 거니까. 사가는 것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한테 파는 것도 네. 국경을 넘어가니까. 마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화장품 사가면서 텍스 리펀드 받아가듯이 네. 그렇게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요런 잠깐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돌아갔었고 네. 그래서 이 부가세 감면의 원래 정책 취지와 조금은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이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 다녀보셨어요? 저는 다녀본 적이 없는데 저는 유치원도 못 다녔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이들은 다녔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아이들 중에 한 명은 영어 유치원 다녔습니다. 네. 영어 유치원도 이제 고가에 되게 이제 외국인들이 있는 뭐 외국인 뭐 국제도시라든가 뭐 이런 곳에 있는 그런 영어 유치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유치원도 어쨌든 교육 서비스고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부가세 감면 대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클 거예요. 감세되는 금액도 그러겠죠? 정부가 네. 덜어주는. 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뭐 영어 유치원 못 다니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교육 서비스라는 이유 하나로 감세 대상으로 묶어놓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애초부터 교육 서비스를 왜 감세를 해주고 신문, 방송, 문화상품, 영화 뭐 이런 거는 왜 부가세를 안 받았을까요? 그 취지부터 생각해 보면 보편적인 서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네. 이거는 누리고 누려야 살아야 할 된다. 서비스인데 네. 누리기를 국가가 권장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부가세를 안 받으면 뭐 어떻게든 가격이 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누리십시오. 네. 아 그런데 영어 유치원은 보편적 교육 서비스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뭐 그런 문제 제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간지는 오케이, 한겨레 신문까지는 오케이 면제. 그러나 매일 경제 신문까지는 안 돼. 경제 신문이 무슨 보편적이야? 그렇게 따지면 뭐 물류 신문, 철강 신문도 다 보편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지 않니?라는 컨셉일 수 있겠다, 그죠? 그것처럼 네. 어쨌든 그 기준에 대한 논란이 알겠습니다. 네, 매경도 해줄 수 있고 한겨레도 해줄 수 있지만 어쨌든 기준에 대한 논란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주 비싼 영어 유치원도 감세 할 수 있죠. 근데 일반 유치원에서 영어 강의를 해주는 것에 대한 수강료 네. 그건 문제가 그러면 그건 그냥 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요, 네. 기자님, 한우 꽃등심 툭불불도 네. 부가세 면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거가 보편적인 상품인가요? 보편적인 그렇진 않죠. 농산물인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죠. 먹어본 지 3년 됐습니다. 네. 네, 어쨌든. 네. 음. 그래서 정부가 이번 물가 대책에서도 그랬고 어떤 정책적 목적을 위해서 부가세라는 장치도 재밌네. 소비세도 감세 정책을 많이 취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부가세 감세가 좀 많은 편이고 사실 정부는 이걸 좀 줄여가고 있는데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줄여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한 번 지정해 놓은 걸 다시 좀 없애기엔 그렇게 좀 쉽진 않고 왜냐면 이걸 없애면 판매자 입장에선 가격을 다시 올릴 수는 있거든요. 내리진 않더라도 이게 없어졌다는 이유로 없어진 만큼 그러니까 부가세를 과세하게 되는 만큼 이거 원래 면제였는데 과세로 바뀌었으니까 나 더 부담하게 된 세금인 5%만큼은 가격을 올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인상 요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분유가 지금 예를 들면 부가세 면제라서 네. 한 통에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부가세 네라고 한다고 2만 2천 원을 붙여놓으면 네. 매출이 줄겠죠. 네, 그렇죠. 매출이 줄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제품만 가격을 올릴 수는 없겠죠. 올릴 수 그죠? 없죠. 경쟁 제품이 많은데. 그러니까 올릴 수 있었다면 진작 2만 2천 원을 받았을 거예요. 부가세가 면제든 아니든 간에 네. 그런 거겠죠. 가격 자체가 그냥 최적화되어 있는 다만 가격이니까. 이제 좀 이제 길게 보면 분유의 부가세가 면제가 되면 네. 2만 2천 원에 팔던 거를 네. 2만 원으로 낮추지는 않고 계속 2만 2천 원 받을 거라고요. 어차피 수급이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은 2천 원을 부가세로 나라에다 내던 걸 내가 마진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유 사업이 많이 남는 사업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분유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저거 마진 많이 남네. 그러는 바람에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격은 가격이 떨어져요. 내려가는. 네. 부가세 면제로 인해서 결국은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는데 당장은 안 내려가고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운 인더스트리라면 네. 부가세 면제 효과가 진입 경쟁을 촉진시켜서 네. 결국은 가격을 낮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네. 그게 이제 쉽지는 않다. 부가세 내렸다고 갑자기 갑자기 분유 회사가 하나 더 늘어나겠느냐?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잘 안 내려가라고 하는 네. 거겠죠. 네. 그래서 부가세는 저희가 이제 항상 내고 있는 세금이고 매일 내는 세금이지만 특별히 체감도가 높지 않아서 생각을 안 해볼 여지가 좀 생각을 못 해봤을 여지가 좀 있으나 정부는 이 정책을 항상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은 한번 부가세 감세라는 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이게 물가 대책에서 효과가 있으려면 소비자들이 부가세를 얼마나 내는지 알게. 그러니까 미국처럼 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가세를 내는지 모르게 이렇게 가격 책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해외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해외는 가격 따로 네. 부가세 따로 이렇게 결제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생각은 해봤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일반에서 팔고 있는 판매 가격에 추이를 계속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또 있는가?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로 이제 많이 사는 제품이나 뭐 기사화되는 경우엔 뭐 우유가 얼마가 올랐다. 라는 정도 뭐 그런 거는 이제 이슈가 되면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상품의 가격이 1년 동안 월별로 하루하루 어떻게 변해왔나라는 걸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령 가격을 분리한다고 해도 알게 모르게 많이 사는 제품들이면 체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분리해도 슬쩍 바꾸겠죠. 왜냐하면 네. 바꿔도 사람들이 이 정도라면 돈 낼만해라고 하면 그렇죠. 그 가격이 사니까. 망고 빙수가 5만 5천 원인데 그 가격표가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붙이고 받잖아요. 왜냐하면 사니까. 사니까. 화나네. 망고 빙수 말이 됩니까? 저는 그런 빙수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진짜 그거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짜증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요 내용이 그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네. 또 이제 제 그 얘기하는구나. 집주인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네. 그러면 그게 가격으로 월세로 내지는 전가될 거다. 전가되겠다. 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집주인들 세금을 깎아주면 네. 그럼 월세가 내려가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부가세랑 똑같잖아요. 부가세 내려줘봤자 시장 가격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쵸. 원래 여기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난 점인데 맞습니다. 이게 내려오겠습니까? 집을 더 많이 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당장은 안 움직이지만 네. 집주인들한테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 집주인을 해봐야 남는 게 없어지니까 나 집주인 안 할래?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면 공급이 줄어드니까 네. 월세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궁극적 집주인한테 세금 물린 게 그러니까 네. 한 쿠션 먹는 그 장기적으로 그런 거겠죠. 또 반대로 집주인한테 세금을 깎아주면 집주인 하니까 많이 남네? 그럼 나도 집주인 해야지. 공급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니까 저절로 월세가 내려가는 그런 거지. 당장 뭐 집주인한테 세금을 올해 붙였다고 내년에 월세가 올라고 그렇지는 않는. 네. 즉 4년치를 한꺼번에 받고 싶으면 벌써 받았겠죠. 비슷한 메커니즘이라고 그런 세금의 목적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 부가세를 감세하는 것과 뭐 집주인에게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의 목적은 다르지만 네. 시장에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좀 덧붙여보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갈수록 고령층이 많아지고 그리고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야, 소는 누가 키우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국제기구에서 사실은 항상 우리나라 보고 증세를 하라고 권장하는 세금은 부가세예요.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세금은 사람이 직업이 없고 소득이 줄어도 그럼 소득세는 줄겠지만 소비는 해야 되잖아요. 소비세라는 건 굉장히 안정적으로 든든하게 거치는 정부 입장에서 그런 세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부가세 전체 세수가 뭐 감면 뭐 아까 면제, 영세율 이런 걸로 이제 감세된 것까지 다 고려해도 올해 거칠 세금 400조 중에 부가세가 벌써 80%예요. 그러니까 8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2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사실은 이 세금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정책에 따라서 어떤 세수의 버팀목처럼 가지고 있는 세금인데 이제 외국의 입장에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한국 니네 이제 늙어가고 국가 부채도 앞으로 늘어날 것이고 연금도 지급할 일이 점점 많아지고 할 거면 세금을 많이 걷긴 걷어야 되겠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것보다도 니네 부가세율 10%가 너무 낮아. 여기 1977년에 10%를 적용했는데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는 정말 안 바뀌었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부가세율, 소비세율을 건드리는 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일본도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이 많이 낮기 때문에 세수, 그러니까 증세에 여력이 있다라고 꼽히는 세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세 면제 제도를 좀 재검토하자, 부가세 감세를 정책 수단처럼 쓰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자라는 질문도 사실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면 부가세의 세수 기반을 확충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사실은 이곳에 있다. 부가세다. 라는 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조세 저항이 적고 적적. 적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근로 의욕과 사업 의욕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네. 다만 소비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소비가 있겠죠. 위축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반론 중에 하나가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는 네. 부가세를 올릴 거를 보포로 남겨둬야 된다. 그런 지적도 네. 많습니다. 통일 비용. 그렇죠. 네. 그런 얘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마 기재부 관료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기재부 관료들. 개발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세를 20%를 올리잖아요. 네. 그럼 세수가 늘잖아요. 네. 네. 그럼 낼름 무슨 복지제도 같은 것도 하나 만들어서 선거 전에 뿌리고 그거 안 줄 수 없잖아요. 선거 끝났다고.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야, 우리 통일해야 되잖아. 통일 싫어. 통일인데 그렇겠네. 그러면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건 사실 좀 물리적으로 생각해보기 어려운 대안일 것 같은 게 부가세 세수를 만약에 세율을 지금의 2배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은 20% 넘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일본은 뭐 34%고 독일 26%, 영국도 22%인데 전체 세수에서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요 세율이요. 세율이. 부가세 세율이. 아 세율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이 몇 퍼센트라고요? 34%. 일본의 소비세가요? 네. 작년 기준. 아닐 텐데. 여기는 비중이 이 정도 아닌가요? 비중. 응? 비중입니다. 비중. 세율이 34%예요? 세율은 30이거나 뭐 40이거나 10단위로 떨어지겠죠. 자료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일본은 최근에 소비세를 7%로 올리려고 했다가 뭐 난리 났었던 그런 나라잖아요. 이게 이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한 자료인데 저기 나와 있는 건 통계에 있는- 세율이네요. 네, 그렇죠, 저기 나와 있는 세율인데. 세율이고. 일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그렇네요. 일본이 10%, 한국이 10%,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20%가 약간 넘는 수준인. 여기 네. 그리고 OECD 평균이 지금 이제 19% 정도. 근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같은 수준으로 세율을 올린다라고 하면 전체 세수의 절반이 소비세가 돼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형적인 구조가 돼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네, 이 비중이 너무 좀 왜곡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외국만큼 세율을 올리자 근데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부가세를 다른 나라처럼 세율을 높이면 네, 우리나라는 전체 세수 중에 부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네, 너무 높아진다. 네. 너무 높아지면 안 됩니까? 생각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진성 뭐 이런 문제일 것 같고, 왜 살 때마다 좀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지라는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진이 약간 약하죠. 물론 네, 부자는 한 달에 1,000만 원 쓰고, 네, 그러니까 부가세를 100만 원 내고, 네, 가난한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네, 그러니까 부가세를 10만 원 내니까 네.
부자가 세금 더 내는 거는 맞긴 맞는데 네. 부가세도 네. 그러나 그 누진의 정도가 네. 약하다 그런 그렇죠.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야, 이 되게 철학적인 거네요, 이 부가세가. 굉장히 재밌네요. 야, 이런 거 재밌어요? 이런 거 재밌기 시작하면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 우리 시청자들처럼 사실 세금은 지금 너무 목요일 어려워서. 밤 8시 반인데 와, 언더스탠딩 재밌다. 이렇게 됩니다. 세금이 너무 어려워서 전 잘 안 보는데 부가세는 되게 재밌네요. 생각할 거리도 되게 많고. 네. 재밌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저의 개인적인 고민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세금이 철학적인 부분이 많고 생각해 볼 여지가 많고 정책의 수단으로 과감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 미국에서 그저께 그 이제 발효가 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통령이 승인한 인플레이션법에 들어가 있는 사실 대부분의 대책도 세액 공제예요. 감세예요, 감세. 그러니까 네. 법인세랑 뭐 이쪽은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기들이 좀 잘 하고 싶어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뭐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하든 뭘 구매를 하든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세금을 어떤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기재부에 이 세금 정책을 거의 한 30년 가까이 담당한 관료와 네. 대화를 나눴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더스탠딩에 나가서 이 부가세라는 얘기가 내가 보기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고 재미있다. 그래서 아이템으로 좀 다소 복잡하긴 하지만 최대한 쉽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네. 긴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말씀까지 쉴 건 또 뭔가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 없어.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이 세금을 오래 담당해 봤지만 세금에 너무 큰 관심을 갖는 것, 사람들이. 세금을 정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점점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세금에 관심 갖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너무 큰 관심을, 너무 고관심을 갖는 것. 왜요? 그냥 거위의 털을 뽑는 거라서? 왜냐하면 그게 정치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세금 정책이라는 것이 원칙과 좀 반대로 왜곡되거나 뭐 이렇게 휘둘릴 가능성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이 세금이라는 건 그냥 기본 원칙만 지키며 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세수의 기반이 되는 걸 계속 발굴하고 넓히는 역할을 세금은 하는 그냥 것이 정해놓고 100년이면 100년 그대로 가는 게 맞지. 네. 뭐 불쌍한 청소년들 생리대 비쌉니다. 그러니까 생리대 부가세 면제하고 네. 뭐 농민들 뭐 어떡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부가세 면제하고 네. 집값 오릅니다. 그러니까 또 주택세금 또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네. 뭐 부동산 세제가 대표적이었던 뭐 것 같고 그러면 안 좋다는. 네. 왜냐하면 가야 할 방향은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지출이 많아질 것이니까 그런 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역량을 뭐 가상화폐 관련 수익에 과세가 안 되는 것들을 새로 발굴하거나 그러니까 세원을 발굴하거나 원칙에 안 맞게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을 발굴하거나 뭔가 넓히려는 노력 뭐 이런 철학에 대한 왜 저기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을까? 나는 내는 이쪽은 내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에 조금은 초점이 옮겨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이 세금에 관련된 얘기들을 할 때 특히 세금이 우리나라도 뭐 미국만큼이나 많이 그 반도체 투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 우리나라도 미국 못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는 세금들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뭐 글을 쓸 때 기사를 쓸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좋을지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제 저의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재밌다고 하시길래 저도 처음엔 재밌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지금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 말씀드렸어요. 세금에 대해서 재미와 관심을 갖는 게 관심을 꺼라 그러니까. 나라의 큰 방향에서는 안 좋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것저것 관심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이런 느낌이구나.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관심을 갖고 말고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 얘기고요. 네, 그냥 저 박정호 기자님은 잘 취재해서 알려만 주시면 관심 갖고 안 갖고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좀 취재 잘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너무 간섭이 많으시네요. 저희도 어른인데. 네. 미국이 요즘에 세금 바꿨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볼만한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미국도 이번에 통과된 인플레이션 법이 어쨌든 물가 상승법, 물가 상승을 억제하겠다라는 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그냥 물가 대책이라는 얘기잖아요, 민국에. 네. 물론 이제 시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가세 감세 같은 건 당장 감세하는 날부터 효과가 발휘가 되기 위해서 네. 될 걸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고 그쪽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화석 연료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게 아니라 좀 든든하게 쓸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같은 거 비중을 좀 늘려보자 네. 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니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굉장히 긴 거잖아요. 사실은 물가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 그 대책도 거의 전반이 세금에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물가 대책의 대표 수단의 하나로 부가세 감세와 미국 인플레이션법에 들어간 것도 다 세금이니까 비교를 좀 해보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얘기가 약간은 좀 그 결이 너무 많이 달라서 따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가세에 대한 공부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는 다른 세금. 네. 세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국의 그 무슨 케이크요? 자파 케이크. 자파 케이크. 아. 이거 재밌네요. 자파 야. 케이크. 근데 이제 케이크인 걸로. 케이크인 걸로.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영국도 하니까. 엉망진창인 건데 그러니까 뭐 케이크는 면세고 네. 아, 하기야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가 그쵸. 뭐 비슷한 거죠. 뭐 부가세가 다르니 그런 게 있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참 흰우유와 딸기우유. 그것도 다른가요? 흰우유에는 부가세가 없습니다. 아, 가공을 안 해서 딸기우유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흰우유는 가공을 안 하나요? 흰우유는 물론 멸균도 하고 하는데 네. 그거는 가공 안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그런데 또 생수에는 부가세가 붙습니다. 생수에는 또 부가세가 붙어요? 웃기죠? 생수는 또 생수야말로 정말 가공 안 한 건데. 그러게요. 생수에는 왜 그러면 부가세가? 흰우유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거 가지고 하는 거고 생수는 아. 대기업이 하는 거니까 대기업까지 봐줄 수는 없다는 뭐 그런 거겠죠. 그렇네요. 재밌습니다. 네. 더 재밌는 이슈를 발굴해 오겠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박정호 기자님, 네 감사하고 박정호 기자님을 또 이렇게 취재할 수 있도록 시간과 리소스를 제공해 주시는 한겨레 신문도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최근에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언더스탠딩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건영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눈이 많이 내렸을 때 학교 운동장에 애들 데리고 나가서 이제 눈사람을 만드는데 이젠 잘 만들어요. 근데 아기 때는 눈사람 못 만드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막 어떻게 모아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했던 게 눈덩이를 굉장히 딱딱하게 묶어야지 얘가 이제 굴려야 이제 뭉치는 거잖아요. 그걸 만들어서 줬었던 기억이 나요.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경제에 단단한 기초를 쌓을 수 있는 알찬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필요한 파트만 골라서 분할 수강하실 수 있는데요.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진행되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시죠. 평생의 숙제인 경제 공부,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제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